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발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유탁그룹의 이승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세 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첫 번째 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만큼 다른 어떠한 우리 몸에 이런 문제들이나 어떤 니즈뿐만 아니라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또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제가 이제 만나는 그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기승전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분이 뭔가 몸에 뭐 심혈관의 문제가 있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뭐 변비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다이어트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오면 이제 쫑긋 귀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저랑 같이 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슬라이드로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제 정말 비포 애프터의 사진이고요. 이때 최고의 몸무게 정점을 찍었을 때가 110kg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짜잔 하고 쉬었던 거는 아니고요. 소화 비만이었던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얼마나 이제 먹었었냐면 혼자서 갈비 5인분을 먹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시댕으로 되어 있는 밥그릇 뚜껑에다가 한 접시를 더 가득 먹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우량아로 태어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이제 유전자를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춘기 때는 물론 그러지는 않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사춘기 때 거울도 많이 보는데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었었고 그때 당시에 저의 꿈은 다리를 꼬는 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다리를 꼬지 안 꼬아졌으면 게다가 이제 고3이 또 돼요. 근데 그쯤 되면은 다들 공부한답시고 살이 조금 오르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겠죠. 근데 어른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어때요? 안 생기더라고요. 그들도 눈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늘 항상 고민이 있었고, 뭔가 내가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다이어트, 살 빼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요. 어, 저도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제가 70kg로 전역을 했고 40kg를 뺀 상태에서 전역을 한 거죠. 근데 다이어트는 뺀 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가 오면 안 되죠? 요요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을 빼는가 보다도 내가 뺀 살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후에 내가 다이어트 땡 끝났어.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고객을 만나고 상담을 할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한 질문에 저는 되물어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 라면과 피자와 치킨과 이런 것들을 안 드실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드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이해, 이런 그런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쌓여 있으면은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저는 제가 매일같이 먹는 제 입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다 사진으로 남깁니다. 벌써 이렇게 디테일하게 남긴 지가 꽤 됐어요. 2달이 넘었어요. 제 이제 블로그에 오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과일이며 뭐 양이며 디저트며 그냥 이제 산더미 같이 쌓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렇게 평생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모든 이제 족적이 다 14년간 쌓아온 그 블로그 안에 오겨져 있다 보니까 그거 보고 나서는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며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 오면 식단 하면서 모든 디테일함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누가 봐도 먹고요. 비비빅도 먹고요. 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는 먹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현명하게 우리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없이 우리 몸에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찍게 되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보니까 체지방이 3kg가 빠지고요. 골격근량이 1kg가 늘었어요. 오히려. 보통 이게 헬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린 매섭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통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골격근량이 빠지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적게 먹어도 다시 멈추게 되면 요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도 뒤에 녹아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 아까 전에 소개를 받다시피 의학과 공학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동안의 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했고요. 어떤 학문이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런 생체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뇌파, 심장에 나오는 그런 파, 이런 시그널들을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 장비, 의료 기기 쪽으로도 분야가 넓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공 장기, 심장, 판막 이런 분야로도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가는 곳을 보면 뭐 식약처에도 많이 가 있고요. 뭐 의료기기 회사나 이런 분야, 연구 분야에도 많이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커리어를 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도 저는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서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을 이제 스탠바이, 유지 보수하거나 그들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수입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사람도 뭔가 예방의학이 중요한 것처럼 장비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고장 나기 전에 사전에 그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해왔던 거죠. 이제 그런 정보와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해외 원조기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프리카, 케냐,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그곳에서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매니저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 개인적인 다이어트나, 더 뭔가 예뻐지고 싶은, 또 멋있어지고 싶은 이런 욕망과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됐어요. 특히나 코로나가 지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이 비만인 거예요. 이게 이 남성들을 보면은 절반, 2분의 1인 거예요. 비만 아니면 아님. 이 둘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게 우리가 진정한 확진자라고 이야기가 돌기도 하면서 그 이후로의, 그리고 또 우리가 미디어에 묻혀져 있는 생활도 많이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사실 바뀌지도 않고, 또 우리가 초가공식품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요즘에 공장에서 또는 회사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정말 진정으로 나의 건강을 위한 음식들보다도 어떻게 하면 빨리 유통이 될 수 있을까? 빨리 저 사람의 혀를 자극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판매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속수무책으로 네,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런 한 명의 아주 충실한 소비자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성인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나이 불문하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당뇨에 대한 그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몰래 화장실에 가서 주사를 꼽는다고. 어떤 주사? 인슐린 주사.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따돌림에 대한 또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아이들이 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살이 안 빠질까? 왜 안 빠져요? 왜 다시 요요가 올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이란 거를. 노력을 했는데 아프시 없어. 내가 뭔가 시기를 바꿔보기도 했고, 내가 운동도 해보기도 했어. 근데 혼자가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붙여서 해야겠다. PT에 돈을 쓰게 됩니다. 좋아요. 아, 그동안 얼마나 제가 돈 썼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운동,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만나왔던 도구들이 과연 어떤 도구들이었을까?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단순히, 나는 이렇게밖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탓을 나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이어트는요, 절대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그런 전장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내는 순간 이 몸 자체는 전쟁터로 변해버려요. 늘 항상 기근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요. 이 사람이 언제 이 영양 공급원을 끊느냐,
이 포인트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가 들어올 때마다 족족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리는 몸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사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도 본인들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먹으면서 또 쉽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다이어트 방법들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세 가지 큰 줄기가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효율성이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 삶에 뭔가 적용을 시켰을 때 큰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해야 되면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래, 할 수는 있겠는데 내가 하는 일에 일절 터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저희야 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가져가 있겠지만 프리랜서는 그나마도 괜찮아. 근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9 to 6 고정적인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그 외적인 시간에 뭔가 본인 건강에 대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나 뭔가 꼭 해야 된대. 그리고 뭔가 또 안 해야 된대. 그리고 특히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뭔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는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샐러드를 1년 365일 드실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효용성입니다. 효용성은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 지속을 해요? 우리가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바로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 빠져든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특정한 방법들을 우리 몸에 적용을 했을 때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한 제품을 만났고 그거를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변화가 없어?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접고 끝인 건가? 세 번째, 안전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 몸에 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제 비포 애프터 최근에요. 지난 4월 달에 체지방 분석을 한 거고요. 두 달 뒤인 5월 30날에 된 체지방 분석이거든요. 실제로 두 달 동안 제가 한 거랑은 패턴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체지방량이 3kg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격근량이 1.1kg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 골격근량 100g 늘리기도 너무나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고요. 이 동안에 저는 되게 고통스러웠나?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서 이러다 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강사 업계에서도 벌써 9년, 1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강사님들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 관리 강사가 시간 관리가 제일 안 되고 그, 그 소통 강사가 제일 소통이 안 된다고. 근데 다이어트 강사가 다이어트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도 노력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그 노력에 대한 결과 그래도 저로 인해서도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감사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빠른 뭔가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다가 와 이런 게 나왔어요. 위고비 혹시 들어보셨죠? 위고비가 이 주사제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전에도 싹센다 그전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뭔가 부작용에 대한 그 노출도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맞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많은 헐리 스타들이 이걸 통해서 다이어트가 성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먼저 쫙 퍼졌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말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 주사제를 맞고 지금 비포 애프터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느라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그만큼 또 모집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췌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위고비라고 하는 이 주사제를 맞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몸에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음식을 보더라도 한술만 뜨더라도 금방 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인슐린, 췌장에서 그런 인슐린이나 호르몬이 하는 그 역할이나 이런 기전이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 췌장에도 이제 무리가 가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부작용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고, 황반 변성, 눈에 대한 영향도 가게 됐다라는 건데, 놀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이제 풍자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경험한, 이분도 정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싹센다와 유고비에 대한 한 줄평에 대한 거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어찌됐건 효과는 좀 있어요. 살이 빠지긴 하나, 보면 뭐 7kg 감량이 되었긴 하나, 밑에 보니까 일상생활이 엄청 힘들었다. 밑에 보면은 구토와 설사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효용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 거예요. 뭔가 내가 새로운 거를 봤더라도 이런 방법을 내가 썼을 때 나의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무너졌죠. 우리가 왜 아플까라는 책,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요. 벤자민 빅맨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 그리고 당뇨, 그리고 지방, 이런 대사에 대한 논문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또 쓰시는 대표적인 박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실제로 저희에게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 유니시티에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제품 개발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떠한 걸로 이렇게 확 수면 위로 올라왔느냐, 이 몇 년 전에 지방의 누명이라고 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벤자민 빅맨 박사님이 확 뜨게 됐고, 그때 뭐가 그 열풍이 불었냐면 저탄고지, 그 가뜩이나 삼겹살에 환장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때부터 삼겹살이 우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전 국민이 삼겹살을 다 아침부터 굽기 시작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그런 원인이 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최근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제정신이란 착각이라는 책을 이제 같이 다루게 되었어요. 사람의 그런 인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삼겹살, 지방,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진대.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삼겹살 파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지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다이어트의 스타트 지점이 여기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게 되냐면, 인슐린 저항성 수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반대말이 인슐린 민감성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한 몸은 인슐린 저항성일까요? 민감성일까요? 민감성입니다.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우리 몸이 케어된다. 그러니까 예민한 거, 인슐린에 대해 민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몸의 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을수록, 그 말은 즉슨 중성지방, 피 안에 떠돌아다니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그런 분들은 아무리 뭔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적게 먹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피검사를 하죠. 피검사 혹시 하시나요? 네, 안 하세요. 하면 기본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네 가지 수치는 기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가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내과 같은 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는 10,000원 정도로도 우리가 피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1.5 미만이어야지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중간 경계고요. 그리고 3.0이 넘으면 걸어다니는 것조차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그 수치들을 내가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대사 유연성이에요. 왜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느냐? 우리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숨 쉬고요, 걷고요, 얘기하고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입안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끄집어 집어넣어야 돼요. 그 연료가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근데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가지고도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요, 지방을 가지고도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라서 너무 슬픈가요? 우리 몸 자체가 산유국인 거 아시죠?
네. 이 지방, 우리가 써야 되는 지방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태울 수 있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어, 탄수화물을 이제 먹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피 안에 떠돌아다니는 당들을 온몸 세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왜요? 살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인슐린 자체가 바닥을 쳐요. 보통 우리가 공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로봇처럼 셧다운해서 우리 몸이 정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장기도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방, 우리 몸에 쌓여져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다이어트 내지 혈당 다이어트에 대한 그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항상 탄수화물을 양이 중요한 게, 물론 양도 중요하겠지만 끊임없이 뭔가 입으로 집어넣어요. 아침에 먹고요, 출근해서 서랍 열어 하나 먹고요, 초콜릿 하나 먹고요, 옆에 대리님이 하나 더 줘서 먹고요,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피곤해서 하나 더 먹고요, 퇴근하기 전에 뭔가 헛헛해서 하나 먹고요. 이러니까 먹는 족족 계속 인슐린이 계속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인슐린이 피 안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순간은 무조건 이 지방에서 에너지를 태울 수가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 계속해서 췌장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양으로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런 양들이 넘치다 보니까 사실 혈관 안에 당이 계속 있게 되면요,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해요. 우리 지방을 써야 되는데 그 지방을 저장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수많은 만성질환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를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슐린이 나오게 안 할 수 있을까? 하루에 3끼 혹시 드시는 분 계시죠? 또는 2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그럴 때 혈당은 3번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수를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시리얼을 먹었어요. 이것이 분해가 되면 당이 되겠죠? 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 안에 들어간 것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캐리어를 만나서 인슐린의 손을 잡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만큼 인슐린도 나왔다가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이 바닥을 치는 이 순간이 공복이다. 이 공복 때는 우리 산유국에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 이 구간이 이제 공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컨셉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식후에 4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화가 일어나겠죠. 소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공복 상태는 아닌 거예요. 8시간 뒤에 볼까요? 그 사이에는 혈당이 떨어지고요, 인슐린이 나오지 않은 공복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볼까요? 지방 연소가 시작이 되면서요, 염증 물질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입으로 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양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계속해서 태워야 되잖아요. 지방을 가지고 태우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세포들, 병든 세포들, 이런 안 좋은 세포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오토파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염증 물질도 감소하고요, 우리 몸의 지방 세포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쵸? 제 다이어트 강의하는 지금 간식을 올려주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쵸?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4-4-12를 이야기해요. 아침 식사하고 나서 4시간 뒤에 점심 식사. 점심 식사 후에 4시간 뒤에 저녁 식사. 저녁 식사 후에 12시간 뒤에 저녁 식사.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에 식사를 해요. 그러면 4시간 뒤인 11시 뒤에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시에 식사를 마쳤어. 그러면 적어도 5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고,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쳤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간헐적 단식 4-4-10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다이어트만 되는 줄 알았더니 치매,
쥐젖, 여드름, 고혈압, 갑상선, 식곤증, 탈모, 저혈압, 고혈압, 당뇨,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이 세브10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Feel Great, 기분 좋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요. 기분 좋게 우리가 삶을 한번 가져가보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Feel Great 패키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마트 레몬 진저가 건강 음료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귀리 식이섬유 기반으로 되어 있는 C 플러스 그리고 단백질, 유청 단백질과 MCT 오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나와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공복이에요. 이 공복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안 참아지잖아요.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3일간 금식을 해보기도 했고, 물만 마셔보기도 했고요. 이게 보통 힘든 일, 그거는 정말 제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던 거지, 그거 아니면은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GLP-1 호르몬만 나오게 된다면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고비가 갖고 있는 기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이 유니마트 레몬 진저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제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제가 이 두 포를 가지고 하루를 24시간 공복을 한번 유지를 해봤어요. 안 고프더라고요. 살짝 고플 때 한 모금 내 두 모금 마시게 되면은 싹 사라지게 돼요. 실제로 예르바 마테의 성분이 우리의 그 GLP-1 호르몬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한 포에 3000mg이 들어가죠.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반씩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요즘에 뭐 연예인분들 아침마다 레몬 차 마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레몬과 생강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중요하겠죠. 독소가 들어가지 않고 잘 우리가 식품으로 하는 그 과정들을 했다는 그 슬라이드고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포닌, 실제로 이 제품을 흔들어 보면 위에 거품이 올라와요. 이제 사포닌이라 성분 때문에 그런데 항염, 위장 기능,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다른 거 다 좋지만 지방 흡수를 감소를 시킵니다. 지방 흡수 감소, 분해, 그리고 LDL을 낮춰주고 HDL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테오브로민, 집중력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 혈액순환, 스트레스, 특히나 이 마테 성분이 운동선수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집중을 해야 돼요. 특히 양궁 같은 그런 스포츠, 집중해야 되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네, 마테를 많이들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카페인이 아닌 이 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져 있지만 저는 커피 마시면 심장이 굉장히 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카페인이고요. 다른 성분들 때문에도 굉장히 마일드하게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 커피의 10배의 클로로겐산이 들어가져 있고요. 마테인과 마테인이 이제 긴장완, 집중력, 심신안정, 각성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포닌과 테오브린의 쓴맛, 약간 씁쓸하거든요. 이거를 따뜻하게 드시기도 너무 좋고요. 차게도 드셔도 되는데, 차게 드시게 될 경우는 약간 레몬의 상큼함을 더 돋보이게 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게 되면 약간 씁쓸한 맛이 더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루에 음료 항상 한 잔씩 드시잖아요. 커피도 드시고요. 이거 뭐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그냥. 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4,700원이에요. 그런데 유니마트 레몬진저 같은 경우 한 포 같은 경우 3,340원이거든요. 내가 이런 음료가 필요하다, 뭔가 입에 뭐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집중력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마시냐면, 저도 스타벅스를 끊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도 하고요. 그래서 미팅도 하고요. 여기서 뭐 블로그 작업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는 페리 하나를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레몬 진저를 하나 타서 시원하게 마십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시죠? 얘가 3,300원이에요. 이게 6,000원 넘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설득 반포만 드세요. 반포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죠? 이거 한 번 넣고 흔들면 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뭐 얼음컵이잖아요. 그래서 한 5분의 4 정도를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 넣고 흔들어서 따르면은 뭐 폭발 없이 그냥 가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편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당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식이 몸에 좋다고 해도 그 안에 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왜 요리하는데 당을 집어넣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약간 당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올라가긴 맛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설탕, 과당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음료수나 사실 뭐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혈당을 굉장히 높여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솔루션이 나왔냐? 식전에 채소류 및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식후혈당이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미리 먹으면 그걸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먹게 되면 혈당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바이오슬라이스 플러스라고 하는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예요. 하루에 8,000mg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강의 심혈관 질환을 강의하실 강사님께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시게 될 텐데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혈당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귀리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섭취하지 않고가 혈당 스파이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이제 부원료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후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채워야 됩니다. 근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근데 단순히 단백질 파우더만 또는 예를 닭가슴살만 먹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방과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지 몸에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low carbohydrate, high fat, 그래서 LCHF 다이어트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탄고지예요. 저탄고지. 저탄고 단백질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방탄커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나 내지는 좋은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이나 지중해 식단이 그 각광을 받았던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 좋은 기름은요. 산패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기름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런 것들 한번 네,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저탄고 식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MCT 오일입니다. MCT 오일이 왜 좋냐면 지방이에요. 지방을 먹게 되면 바로 몸에서 분해가 되어 버립니다. 아까 에너지화를 시키기 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을 때 분해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그 공정이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금방 그 사슬, 고리가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CT 오일이라는 컨셉이 나왔고요. 이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체지방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숨만 쉬어도 다이어트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케토시스라고 하는 순간인 거고요. 단점이 있죠. 비싸요. 왜냐하면 이걸 음식으로 먹게 되면 굉장한 고가의 음식으로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기름도 이야기하잖아요. 들기름도 한번 짜고 난 뒤에 빨리 소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산패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우리 대한민국은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만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코넛 오일 안에는 MCT 오일이 들어가져 있는데 정말 극히 일부만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쇼핑몰에 가더라도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MCT 오일입니다. 근데 이 MCT 오일 기억하시고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단백질 식사를 정말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제 식단을 보게 되면 진짜 고기가 많아요. 밥은 반 공기만 먹고요. 나머지 이제 고기 파티, 내지는 지방 파티, 돼지 껍데기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저는 이런 음식들을 단백질을 이제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이거를 찍어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실 뭘 먹는지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밖에서 외식하다 보면 생각보다 탄수화물 위주로 된 음식이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금액대가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SBAC입니다. 이 안에는 유청 단백분말,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이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성분들 다 빼놓고 유청 단백분말, 그리고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이 같이 들어가져 있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대사가 될 때는 항상 미량 영양소가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 통풍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커버를 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의 단백질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패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걸로 그냥 하나를 한 끼를 해결합니다. 지금 그 유니마트 레몬지즈 한 포 가지고요, 저는 아침 순간 다 보내고요. 전 대신에 점심 식사를 에스베이스로 해결을 하고요. 저녁 식사를 일반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열심히 드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전에 먹는 식이섬유만 점심 저녁으로 드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이게 하루에 저는 그래요. 10,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나의 두 끼 식사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효용성과 효율성과 안전성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벌써 저는 5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안 오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유지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잔의 음료 또는 하나의 캡슐로 당신 건강해질 거라 믿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죠. 물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마셔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 제가 너무 좋은 게 식후에 주변 산책 10분, 15분 하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세 번째로 청소. 그러니까 집안도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장과 혈관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멋진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이 빠진 건 처음부터 빠지지는 않겠죠. 젖은 장작이 타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메이커란 이곳에 당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분들과 같이 본인들의 그런 정확한 본인들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몸에 대한 그 컨디션들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내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셨죠. 세이브 10으로.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이런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